네, 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도입 딥러닝 책의 4장 6절, 7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해 봤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름은 회귀이지만 분류 모델이죠. 저희가 다뤘던 문제는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지고 참 아니면 거짓을 나누는 두 가지로 나누는 이진분류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6절에서는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를 바탕으로 해서 단일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경망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귀 혹은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를 배우고 바로 신경망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면 책을 보시면 6절에 시작하자마자 이미 단일층 신경망을 구현했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네, 로지스틱 회귀가 가장 작은 신경망의 단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로지스틱 회귀가 여러 개 쌓여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망 알고리즘을 볼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죠. 그래서 입력층 있고 그다음에 은닉층이라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은닉층이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뭐 심층 신경망 영어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은닉층이 하나 이상이면 그냥 뭐 딥러닝. 그래서 저희가 신경망 알고리즘을 쓰면 은닉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망은 곧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용해서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활성 함수는 선형 출력 값을 변하는 거였죠. 변경시키는 어, 비선형 함수입니다. 저희가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었죠. 신경망 알고리즘에서도 시그모이드도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성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시그모이드 죄송합니다. 로지스틱 회계 뉴런의 모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활성함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랑 굉장히 비슷하죠. 또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을 저희가 그림으로 신경망 버전의 이런 그림으로 유사하게 저희가 바꿔서 그린 건데요. 여기서 활성함수는 당연히 이진 분류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 그림은 은닉층이 없는 신경망이 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저희가 중간층만, 은닉층만 더 놓으면 신경망, 심층 신경망이 되고요. 뭐 은닉층이 없다면 단일층 신경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왜 단일층이라고 부를까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이 입력층은 사실은 그냥 입력 데이터입니다. 사실 떤 층이라고 어, 말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거나 뭐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층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 어, 그 공간이거든요. 단위인데 저희가 은닉층 혹은 출력층은 어떤 계산이 일어나지만 입력층은 계산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면 입력층이 준비된 겁니다. 하지만 음, 관례적으로 저희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많이 오래전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하지만 케라스 라이브러리나 혹은 여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명시적으로 입력층이라는 클래스나 어떤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어, 입력층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알고리즘, 저희가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입력층이 어떤 음,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는 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많이 쌓여서 생긴 합쳐서 쌓여서 구성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은닉층을 쏙 빼고 출력층 하나만 단일층이죠. 층 하나만 있는 신경망을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로지스틱 회귀에 저희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렸을 땐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단일층 신경망 그림과 아주 동일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던 누런 부분이 이 두 부분이 바로 출력층이 되고요. 여기서 입력값을 저희가 가중치와 같이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뭐 이게 입력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산되는 은닉층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저희가 은닉층이 추가되는 신경망 알고리즘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만든 로지스틱 뉴런 클래스를 거의 그대로 별로 수정하지 않고 어, 단일층 신경망 클래스로 저희가 바꿔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몇 가지 뭐 그대로 클래스 이름만 바꾸면 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함수 결과값을 추가하는데요. 저희가 신경망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어, 로스 함수라는 로스 펑션이라는 손실 함수를 혹은 뭐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해가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손실 함수 값이 점점점 반복마다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과값만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어, 훈련 결과 안 좋으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실 함수가 잘 줄어들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스 손실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 반복문에서 로스 값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손실 값은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이죠. 그래서 앞절에서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정의했었는데요. 그 정의 그대로 저희가 numPy의 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각 샘플 하나하나에 대한 로스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에포크가 한번 끝나면 에포크마다 손실 값을 로시스 리스트에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을 다 더했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 위해서 전체 샘플 개수로 나누어서 손실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numpy의 로그 함수는 저희가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0이고 1일 때 이게 아니라 이제 0일 때 이렇게 가죠. 네.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1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a 값이 만약에 0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적절한 값을 계산하지 못하죠. 또 1이 되면 0이 돼 버리니까 또 로스가 뭐 0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단순한 구현으로 그냥 numpy 클립 함수를 사용해서 a 값이 1에 10의 마이너스 10승 또 1 빼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아주 작은 그 0이 아주 가까운 숫자와 그 다음에 1에 아주 가까운 숫자를 벗어나는
그 최소 채도를 벗어나는 값은 잘라버리고 거기까지만 사용하도록 클립 함수를 사용해서 A 값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 A 값은 저희가 로지스틱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 메소드를 나온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이죠. 그 결과값을 numpy 클립 함수를 사용해서 클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핑된 값, numpy 로그의 계산이 안전하도록 클리핑된 값으로 선실 함수를 계산해서 전체 샘플 개수로 나중에 나눠서 로지스 리스트 함수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핀 메소드를 잠깐 좀 수정했고요. 뭐 큰 수정은 아니죠. 그냥 손실 함수 값만 저희가 추적하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사항법을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경사항법은 정확히 말하면 확률적 경사항법이 정확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약간 좀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 확률적 경사항법은 한 개의 샘플을 저희가 뽑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이제 버리고 다른 샘플을 또 하나 랜덤하게 선택하죠.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전체 샘플에서 하나씩 꺼내서 순서대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에포크마다 전체 훈련 데이터셋에서 샘플을 꺼낼 때 무작위로 꺼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레디언트 값이 이렇게 에포크마다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무작위성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에포크마다 훈련 세트를 섞어서 막 섞은 다음에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률적 경사항법이고요. 벼치 경사항법은 그냥 전체 샘플을 모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에포크마다 전체 샘플 한 번에 계산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한 번만 계산해서 경사항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확률적 경사항법과는 이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샘플 하나씩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확률적 경사항법. 그다음에 전체 샘플의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계산해서 가중치랑 절편을 한 번 업데이트하는 에포크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배치 경사항법입니다. 전체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배치 경사항법이 제일 이렇게 그 좋은 가중치의 수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W1과 W2 가중치가 있다면 초기 값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최적의 가중치 값이 여기라면 이 가중치 W1과 W2가 변하는 이 궤적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 갑니다. 최적의 방향 가중치 값으로. 왜냐하면 전체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실함수의 최저값을 찾아가는 경로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부드럽게 찾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 경사항법은 샘플 하나씩 랜덤하게 꺼내기 때문에 최적의 가정치로 찾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막 좋지 않은 궤적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샘플을 하나씩 꺼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최적적 근처로 일단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량도 적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너무 클 때는 배치 경사법이 좋지만 차마 이걸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딥러닝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절충 아닌 미니 배치 경사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니까요. 전체 배치가 아니라 전체 훈련 세트에서 몇 개를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또다시 몇 개를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이 몇 개를 뽑을 땐 당연히 무작위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확률적 경사항법보다는 조금 더 최적의 가중치로 찾아가는 경로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또 배치 경사항법보다는 좀 더 빠르게 최적점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경사법은 보통 저희가 2의 배수로 뭐 16개, 32개, 64개, 512개 샘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사화법 종류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구현할 것은 확률적 교사법입니다. 이전에 로지스틱 뉴런 클래스에서 구현했던 것 중에서 빠졌던 무작위로 선택하는 부분을 코드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샘플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에포크에서는 이렇게 샘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섞여져 있다면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섞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 배열을 섞을 수도 있지만 배열이 크면 배열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막 이러는데 메모리가 많이 소모되겠죠. 너무 데이터가 크면 메모리에 다 올려서 이렇게 어, 섞는 작업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섞는 방법은 보통 인덱스만 섞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저희가 가령 10개라면 0부터 9까지 인덱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덱스를 뭐 9, 8, 1, 3, 6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이렇게 섞은 인덱스로 하나씩 꺼내서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다시 인덱스를 어, 뭐 1, 6, 9, 2, 3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다시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인덱스만 섞으면 되니까 뭐 정수 배열의 크기만 저희가 메모리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비교적 큰 데이터셋도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핀 메소드에서 for 루프 안에 에포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가 훈련 세트의 길이만큼 numpy a range 함수로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열 x가 길이가 10이면 0에서 9까지의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배열을 마치 인덱스처럼 저희가 생각을 해서 numpy의 랜덤 퍼뮤테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이 배열을 섞습니다. 섞은 배열을 저희가 indexes라는 배열로 다시 받고요. 그럼 indexes는 마치 이런 식으로 0에서 9까지의 값이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의 배열을 차례대로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인덱스 i 값을 뽑아서 x의 i 번째에 있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배열 자체를 섞지 않고 x의 길이만큼 인덱스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for 루프 하는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위에 인덱스 배열만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률적 경상법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추가할 부분요. 저희가 스코어 메소드를 좀 추가할 텐데요. 스코어 메소드는 저희가 그 테스트 세트나 혹은 훈련 세트의 데이터를 타겟 값과 함께 집어넣고 어, 예측 결과 값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평가해 보는 함수죠. 저희가 이전에는 수동으로 프리딕트 함수에 어, 훈련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실제 타깃 값 y랑 비교하는 이런 부분을 코드를 썼었는데요. i 코드를 스코어 메소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어, 그,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분류 문제이니까 프리딕트 메소드의 결과랑 y 값이랑 같은지 true 혹은 false로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numpy min 함수는 true를 1로 생각하기 때문에 1과 0을 의 배열값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정확하게 맞춘 개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accuracy를 저희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리딕트 메소드나 스코어 메소드는 사이킨런에도 있는 메소드 이름이고요. 관례적으로 저희가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많이 따라서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트 메소드도 살짝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인 a가 0.5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그다음에 0.5보다 작으면 음성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그모이드 함수 a가 0.5보다 크다는 것은 z가 그러니까 선형함수의 출력값인 z가 0보다 큰 거와 같고
혹은 0보다 작은 것과 같죠.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Z만 보고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확률값을 만들어서 프리딕트 메서드, 프리딕션을 예측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 어차피 예측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1 아니면 0 이렇게 저희가 결과값만 받으면 되니까 음,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연산을 저희가 빼도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그 프리딕션 메소드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선형 함수의 결과 Z만 보고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 함수를 빼고 Z의 부호만 보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고 예측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그럴싸하게 싱글 레이어로 바꾸고 싱글 레이어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전과 똑같이 핏 메소드로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넣고 훈련을 했고요. 훈련된 레이어 객체의 스코어 메소드를 호출해서 X테스트랑 Y테스트를 넣어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93%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단일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클래스를 조금만 수정해서 아주 손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클래스에서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정의한 로시스 리스트가 속성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 로시스트를 제가 매플로립의 플롯 함수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실값이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단순 신경망 알고리즘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사이킨론에도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할 수 있는 경사관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SGD 클래스파이어라는 클래스고요. 이 SGD 클래스파이어는 경사관법 분류기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손실, 로지스틱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도 경사관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손실 매개 변수 로스 값에 로그라고 쓸 경우에만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로스 매개 변수를 로그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경사관법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추적점에 손실 함수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알고리즘을 멈출지 톨러런스 값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역시 경사관법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샘플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과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랜덤 스테이트를 우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사용했던 핏 메소드랑 스코어 메소드는 사이킨원의 보편적인 API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래서 X트레인, Y트레인 집어넣고 훈련을 한 다음에 X테스트, Y테스트 넣고 스코어 메소드의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보다 저희가 작성하면 조금 더 좋진 않네요. 좀 더 반복을 많이 하거나 다른 옵션을 조정하면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값은 약 8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프리딕트 메소드에서 테스트 샘플을 집어넣으면 그 프리딕트한 결과가 0, 1, 0, 0, 0,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속 클래스인지 음성 클래스인지 결과를 저희가 눈파의 배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사이킨론의 이런 API는 구조는 전체 사이킨론 모델에 걸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모델만 잘 사용하면 다른 모델의 메소드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마다 지정하는 매개 변수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킨론 문서를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을 바탕으로 최초로 처음 단일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드디어 만들었고요. 다음 장에서는 저희가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머신러닝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이런 개념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서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제 단일층이 아니라 다층 신경망, 은닉층이 여러 개, 한 개 이상 있는 신경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